안녕하세요. 저희 2조 이제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먼저 첫 번째 발표자 김진영입니다. 저희는 이제 많은 주제 중에 그 REST Full이라는 주제를 선택하였고요. 이 잠깐의 시간 동안 저희가 REST Full에 대해서 이제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해서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먼저 이제 4개의 큰 틀로 구성되어 있고요. 이제 REST Full이랑 그다음에 REST, RESTful API, 그다음에 마지막 구현까지 이렇게 네 개로 해서 이제 발표를 하겠습니다. 저희 일단 먼저 1번과 2번 제가 먼저 발표하고요. 그 다음 발표자가 3번, 그 다음 마지막 조장께서 이제 4번 구현을 통해서 저희 RESTful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RESTful이란 정보를 안전하게 교환받기 위해 사용하는 인터페이스라고 하고요. REST의 특성을 기반으로 서비스 API를 구현했습니다. 그 다음에 어플리케이션으로 통합하는 이제 유연하고 간단한 방법을 제공하며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에서 컴포넌트를 연결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라고 합니다. 이제 REST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 텐데요. 이제 REST는 Representational State Transfer, 이거를 앞에 REST 이렇게 따가지고 REST라고 불리고요. 자원은 이름으로 구분해 해당 자원의 상태 정보를 주고받는 모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분산 하이퍼 미디어 시스템을 위한 소프트웨어 아키텍처, HTTP에서 별도의 전송 계층 없이 전송하기 위한 간단한 인터페이스라고 합니다. 잠시만요. 조금 쉽게 말씀드리면은 그 RESTful은 REST의 이제 아키텍처의 원칙을 따르는 시스템을 나타내는 형용사고요. 이거 처음에 말씀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간단히 말해서 이 REST는 아키텍처 스타일 자체를 의미하며 처음에 말씀드린 RESTful은 그 스타일에 따른 시스템이나 서비스를 지칭합니다. 여기서 이제 제가 아키텍처 스타일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해 추가 설명을 해드리면은 그 아키텍처 스타일은 그 소프트웨어 시스템을 설계하고 구축할 때 사용되는 일련의 원칙이나 패턴으로 시스템의 구조와 컴포넌트 간의 상호작용을 조직화하는 방법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 처음에 이거 말씀드린 RESTful 아키텍처는 웹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데 도움을 주고, 그다음에 REST의 원칙을 따르는 시스템은 클라이언트와 서버 간의 상호작용을 일관되게 만들어준다, 약간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 개발자와 아키텍트는 더 효율적으로 리소스 관리, 확장성 확보, 유지 보수 등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제 REST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 텐데요. 크게 6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이제 서버 클라이언트 구조를 말씀드리면 자원이 있는 쪽 서버, 자원을 요청하는 쪽은 클라이언트, 서버는 API를 제공, 그 다음에 비즈니스 로직 처리 및 저장을 책임하고요. 클라이언트는 사용자 인증이나 컨택트 등을 직접 관리 및 책임합니다. 그래서 역할을 확실히 구분시킴으로써 서로 간의 의존성을 감소시킵니다. 이제 API는 그 소프트웨어 컴포넌트 간의 데이터 및 기능을 교환할 수 있도록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이제 도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다음에는 무상태 있습니다. HTTP 프로토콜은 이제 스테이트리스 프로토콜이므로 REST 또한 무상태성을 가집니다. 그다음에 클라이언트의 컨택트를 서버에 저장하지 않고요. 그래서 구현이 단순해지고 서버는 각각의 요청을 완전히 별개의 것으로 인식하고 처리합니다. 3가지로 나누면 이제 API 서버는 클라이언트의 요청만 단순 처리, 다음에 이전 요청이 다음 요청의 처리에 연관이 없고요. 처리 방식은 일관성을 부여해서 서비스의 자유도가 높아집니다. 다음에 3번째 이제 캐시 처리 기능이라고 있는데요. 웹에서 사용하는 기존의 인프라를 그대로 활용해서 이제 HTTP가 가진 특징 중 하나인 캐싱 기능을 적용하였습니다. HTTP 프로토콜에서 사용하는 Last Modified Tag 또는 이 태그를 이용해 캐싱 구현입니다. 이거를 통해서 대량의 요청을 효율적으로 처리인데, 이제 그 HTTP 이 캐싱 기능이 어떤 거냐면 그 이제 웹브라우저나 웹서버가 이전에 가져온 리소스를 임시로 저장하여 다음 요청 시에 원본 서버로부터 리소스를 다시 다운로드하지 않고 캐시에서 바로 빠르게 가져올 수 있는 기능을 말합니다. 이게 이제 어떤 거냐면 홈페이지 처음에 들어가실 땐 오래 걸리셨는데 다시 들어가실 땐 갑자기 속도가 빨라진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그게 이 캐싱 기능 때문에 이제 빠르게 느껴졌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를 통해 웹페이지의 로딩 속도를 개선하고 네트워크 대역폭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데이터를 절약할 수 있다, 약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다음 이제 계층 구조가 있고요. 클라이언트 REST API 서버만을 호출. 그래서 REST 서버는 다중 계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안, 로드 밸런싱, 암호화 등을 위한 계층을 추가해서 구조 변경이 가능하고요. 프록시 게이트웨이와 같은 네트워크 기반의 중간 매체를 사용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직접 통신하는지 중간 서버와 통신하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다섯 번째 자체 표현이 있고요. 이거는 이제 요청 메시지만 보고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자체 표현 구조. 그다음에 서버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밍 코드를 클라이언트에 전송. 클라이언트 기능을 일시적 확장 또는 사용자 지정 가능 특징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인터페이스의 일관성이 있고요. URI로 지정한 이제 리소스에 대한 요청 통일이고요. 한정 수행 아키텍처 스타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HTTP 표준 프로토콜에 따르는 모든 플랫폼에서 사용이 가능하고요. 이게 엄청난 장점이고, 그다음에 느슨한 결함 형태가 있고 특정 언어나 기술에 종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이 REST의 제약사항 4가지가 있고요. 말씀드리면 요청은 리소스 식별, 그러니까 균일한 리소스 식별자를 사용, 그다음에 메타데이터를 전송, 그 다음에 메타데이터가 포함된 명확한 메시지를 전송, 그 다음에 서버는 클라이언트가 더 많은 리소스를 동적으로 검색할 수 있도록 표현에 하이퍼링크를 넣어 전송. 그래서 이 4가지 원칙은 클라이언트와 서버 간의 통신을 단순화하고 일관성 있게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서로 다른 시스템이 효율적으로 상호작용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발표자 이어서 발표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발표하겠습니다. RESTful API의 구성 요소, 장단점, 인증 방법, 명명 규칙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성 요소에는 자원의 표현, 행위가 있습니다. 각 자원은 고유한 식별자인 URI를 통해 접근됩니다. 자원의 표현은 리소스에 대한 정보를 JSON, XML, RSS 등의 다양한 형태로 클라이언트에 대한 요청을 응답으로 상태 코드를 전달하는데 키 밸류를 활용한 JSON을 많이 사용합니다. 행위는 HTTP 프로토콜의 메서드를 사용하고 각 메서드는 자원에 대한 특정 동작을 나타냅니다. 메서드 get은 URI가 가진 정보를 검색, 조회하기 위해 서버에 요청하는 메서드입니다. post는 클라이언트에서 서버로 정보를 보내면 서버가 새로운 자원을 생성합니다. 푸시랑 패치는 정보를 수정할 때 사용합니다. 풋은 전체 내용, 패치는 일부 내용을 갱신할 때 사용합니다. 딜리트는 정보를 삭제하는 메서드입니다. 위험하기 때문에 대부분 서버에서 비활성화합니다. RESTful API 서버 응답의 메시지 본문에는 리소스 표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서버는 요청 헤더에 포함된 내용을 기반으로 적절한 표현 형식을 선택해 나타냅니다. 클라이언트는 데이터 작성 방식을 일반 텍스트로 정의하는 XML 또는 JSON 형식으로 정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헤더에는 응답에 대한 추가 컨텍스트를 제공하고 서버, 인코딩, 날짜 및 컨텐츠 유형과 같은 정보를 포함합니다. 200번대가 나오면 일반 성공 응답이고 201번이면 포스트 메서드 성공 응답입니다. 400번대가 나오면 클라이언트 오류이고 500번대가 나오면 서버 오류입니다. 다음은 장점과 단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점은 HTTP 프로토콜 인프라를 사용해 별도의 인프라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HTTP를 사용하는 모든 플랫폼에 사용이 가능하고 하이퍼미디어 API를 통해 범용성을 보장하고 REST API의 메시지 이도성을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여러가지 서비스 디자인에서 생길 수 있는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고 서버와 클라이언트의 역할을 명확하게 분리합니다. 단점은 HTTP 프로토콜만 사용해야 합니다. 표준이 없기 때문에 관리가 어렵고 설계나 구현 시 어렵습니다. 인증 방법입니다. HTTP의 기본 인증은 클라이언트 요청 헤더에 사용자 이름과 암호를 넣어 전송합니다. 안전한 전송을 위해 베이스 64로 인코딩합니다. 베이스 64는 데이터를 아스키 문자로만 이루어진 문자열로 변환하는 인코딩 방식입니다. 전달자 인증은 클라이언트는 리소스에 접근하기 위해 요청 헤더에 토큰을 넣어 전송합니다. 전달자 토큰은 서버가 로그인 요청에 대한 응답으로 생성된 암호화된 문자열입니다.
기본 인증은 보안 수준이 낮고 전달자 인증은 좀 더 안전하지만 구현이 복잡하고 오버헤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API 키 인증 방법은 서버는 고유하게 생성된 값을 최초 클라이언트에 할당합니다. 클라이언트는 리소스에 접근할 때 고유한 API 키로 인증합니다. 이 방법은 네트워크 도난에 취약합니다. OAuth 인증 방법은 안전한 로그인 액세스의 보장을 위해서 암호와 토큰을 결합한 방법입니다. 서버는 먼저 암호를 요청한 후 권한 부여 프로세스를 완료하기 위해 추가 토큰을 요청합니다. 특정 범위와 수명으로 언제든지 토큰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제 명령 규칙입니다. 명령 규칙의 첫 번째는 리소스는 명사를 사용해 표현해야 합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뒤에 유저와 토픽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소문자를 사용해야 하고 단어 간 구분은 하이픈을 사용해야 합니다. 언더바는 브라우저 주소창에서 잘 보이지 않아서 가독성이 안 좋습니다. URI에 확장자를 표시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대신에 HTTP 요청과 응답의 헤더를 사용하여 데이터 형식을 지정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CRUD와 같은 행위는 URI 대신 메서드를 사용하여 전달합니다. 이게 HTTP 메서드를 통해 행위를 표현한 것인데, 전에 봤던 거는 이제 중간에 read, add, modify 등이 있었는데, 이걸 이제 HTTP 메서드를 통해 행위 표현을 하면은 그게 원래대로라면은 맨 앞에 위치하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게시 맨 앞에 있고 그 다음 토픽 1 HTTP 1.1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 행위에 대한 메서드가 여기 포스트라는 게 여기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폼 태그에 메서드가 이제 있습니다. 포스트라는 메서드가 폼 태그 안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리소스의 필터링은 쿼리 스트링을 이용합니다. 물음표는 쿼리 문자열의 시작을 나타내고 Q는 검색어 매개 변수를 의미합니다. 공백은 플러스로 대체되어 인코딩 됩니다. 이제 다음 구현이 있겠습니다. 저는 이제 구현의 발표를 맡게 된 전병우라고 합니다. 저희 조는 이제 러스트풀을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이제 한번 간단히 구현하는 거를 이제 해봤는데요. 저희는 이제 어떻게 구현을 했냐면요. 그 러스트풀 세 가지 구성 요소 있잖아요. 그거를 요청 메시지로 이제 간단히 구현을 해보고 서버와 이제 주고받는 걸로 이게 간단하게 구현을 해봤습니다. 먼저 이제 get 요청, 그러니까 한마디로 조회하는 거죠. 일단 조회하는 거 먼저 보여드릴게요. 그 이제 직원들 목록에서 이제 조회를 누르면 프로필이 나올 겁니다. 이게 프로필 뜨고 여기서 이제 그간 메서드 보시면 이제 게시 뜨잖아요. 여기서 이제 누르면 앞에 메시지 이제 게시 있고 뒤에 이제 URL이 있고 이제 URL에서 이제 리소스 부분이 이 프로필 부분이에요. 프로필 부분이고 이 뒷부분에 이제 10어로 써 있는데 이제 그 리소스의 10별 번호입니다.
그러다 보다시피 이제 응답을 보다시피 이렇게 응답을 받았을 때 이제 제이슨 형태로 이렇게 주고받는 거거든요. 이제 이제 클라이언트가 이제 요청을 하면 이제 서버에서 제이슨의 형태로 이렇게 데이터를 받고 이제 그 받은 데이터로 이제 클라이언트는 이렇게 이제 표시하는 걸로 구현을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포스트 한마디로 이제 프로필 생성하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직원 추가 누를 때 이제 이렇게 빈칸이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이름을 적고 주소를 적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메일을 적고 전화번호를 누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제출을 누를 경우에는 이제 포스트 이제 요청 메시지를 보내게 됩니다. 보다시피 이제 아래쪽에 포스트 메시지를 보내고 이 보낼 때 이제 표현 형식이 제이슨 형태로 이제 보내게 됩니다. 이렇게 보내신 다음에 직원 추가되었습니다. 이제 메시지 뜨면 확인을 눌렀을 때 이제 온전히 이제 서버에 전달되고요. 이제 서버에 전달됐으니까 이제 저가 이제 방금 만들었던 프로필이 이제 목록에 뜨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정 한마디 이제 푼 메시지를 한번 보내보겠습니다. 푼 메시지는 이제 저희 조는 어떻게 구현했냐면요. 조회 눌렀을 때 이제 프로필이 뜨잖아요. 프로필 있고 이제 10배번호 떴을 때 이제 여기서 이제 프로필을 수정할 수 있거든요. 만약에 여기서 이름을 다른 조원의 이름을 적고 이메일도 다르게 적어보겠습니다. 번호도 한번 바꿔볼게요. 이게 적은 다음에 제출을 누르잖아요. 그러면 이제 앞에 메서드가 이제 풋으로 바뀝니다. 풋으로 바뀌고 이제 보낼 때도 이제 제이슨 형태로 이제 보내게 되고요. 이게 정말 올바르게 수정이 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뒤로 한번 눌러볼게요. 16번이잖아요. 제가 이제 16번을 바꾼 거거든요. 그 프로필에. 그럼 이제 앞에 이제 이름이 바뀌었고 조회를 한번 눌렀을 때 16번이 이제 온전히 이제 바뀐 거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삭제, 딜리트 요청 메시지를 한번 보내볼게요. 이제 삭제 버튼을 누르면 이제 딜리트 메시지를 보내게 되거든요. 이제 버튼을 누르고 딜리트 메서드 혹시 보이세요? 약간 가려졌구나. 딜리트 메시지 보여주고 이제 16번에 해당하는 이제 프로필을 삭제해달라고 이제 클라이언트가 요청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확인을 눌렀을 때 이제 더 이상 이제 보이지가 않습니다. 왜냐면 이제 서버상에서 이제 삭제가 됐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이제 서버가 보내주지 않는 거고요. 이렇게 저희는 이제 4가지 메서드를 이용해서 조회와 생성, 그 다음에 수정, 이제 삭제까지 이제 간단히 이제 구현해 봤습니다. 저희 조회 발표는 이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